저희가 준비한 2위와 8위입니다. 8월의 임시국회 첫날 야당은 단독으로 오늘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21대에서 폐기됐던 노란 봉투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2위.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 한 장, 몇 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저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착한 저 사진, 자막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8월의 임시국회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저렇게 본인 지금 4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하고 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뿌옇게 처리해서 그 내용을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변호인 의견서, 한글 파일인 것 같은데 공소사실, 대표님 3.0, 변호인 의견서를 살피는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 일단 구자랑 변호사님,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 본인의 개인 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 확인된 것이고, 그리고 저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 비리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 당대표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나를 법원에 가두려고 합니다라는 또 상반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전혀 이재명 대표의 말로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저 사진 한 장으로서 의정활동 시간에도 개인 사건 챙겨야 될 정도로 의정활동에 집중하시지 못한다. 개인 비리 혐의로 인해서 사건 챙겨야 될 게 그만큼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대표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오롯이 그냥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연임하겠다는 인물이 아까 구자령 변호사 취재는 강성필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 혹은 이제 당대표 2번 하겠다, 연임하겠다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 8월의 임시국회 첫날에 본인 재판만 준비하자는 비판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언제나 항상 민주당 인사들도 당연히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당무를 보는데 지장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결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있다. 핸디캡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요? 사진 기자들이 뒤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또 최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휴대폰이 사진에 찍힌 거가 많았습니다. 예. 그걸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것을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강성필 부위원장의 전망은 이게 맞아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전 대표도 과거에 휴대전화에 보안 필름 붙일 정도로 워낙 의원들의 그 사생활 혹은 논란거리들이 다 찍히다 보니까 보안 필름 붙였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다소 의도된 노출이다. 본인은 이렇게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재명 전 대표의 하나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다 보는 거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이재명 전 대표 휴대전화 관련된 과거 사례들 한번 갑자기 생각난 게 있고, 제작진을 통해서도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에 그 퇴원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피습 이후에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메시지를 보낸 장면도 과거에 한번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정성호 의원의 휴대전화였는데 사진이 준비가 돼 있나요? 현근택은요? 라는 저 장면. 그러니까 당시 현근택 변호사가 과거 본인 지역구 관련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구설, 너무 점 심한 것 점 아닐까요? 해서 당시에 이제 정성호 의원과 보낸 저 문자 메시지고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저기 지금 대장동 재판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김모 비서관이 저렇게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냈고 벌써 저게 2년 전이래. 저 뉴스탑10에서도 저를 거의 실시간으로 짚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네. 강성필 부위원장이 미리 본인이 이재명 전 대표가 뭔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노출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전망과 분석을 했는데 과거에 저런 사례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전 대표. 근데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런 논란이 있은 뒤에 보호 필름을 붙여서 그 이후에 노출이 안 됐다가 다시 또 지금 오늘 노출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좀 석연치 않았던 면이 있는 게 일단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선거 국면까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재판받으니까 문제 있지 않냐라고 총선 때도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경기지사 시절에도 재판 다니면서 그 도정 활동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면서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총선이 잘 끝났고 지금 연임도 거의 대표 확정적이니까 지금 선거에 미칠 영향보다는 내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낫다라는 선택을 했을 수 있고 예. 아까 김모 보좌관이 저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선연치가 않았던 게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통 그 정도면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알리거나 그랬는데 저거를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한 소환 통보를 단톡방에 먼저 올리는 식으로 처음 알린다라는 게 좀 상식적이진 않았거든요. 저거는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냐라는 그때 해석이 있었고 저도 동의했었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이라면은 오늘 그 변호인 의견서도 양쪽 주장 비판의 중에서 어차피 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적이니까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법원에 가둬지게 생겼다.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가장 위기 상황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10월, 11월에 있을 1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토론회 때 본인이 지금 제일 위기인 건 재판 과정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래서 그쪽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러 노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집중이 전당대회가 아니고 그렇죠. 당 연임 이런 부분보다 대선 가도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어쨌든 그게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다. 대표는 어차피 지금 90%냐 아니냐 이 문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이나 구자룡 변호사 말씀이나 그거 뭐 본인이 정말 의도했는지 안 하고 저 노출된 거는 본인만 알겠죠. 다만 성춘 부의장님 본회 중에 네. 어쨌든 저런 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본인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휴대전화를 보는 게 포착됐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회의 중에 뭔가 다른 일을 했다,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도의적 비판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 문자를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적인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노출시켰다 한다면 아마도 본회의장에서 뭔가 회의 중에 분명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득실을 따졌을 때 만약에 정말 인지하고 뭔가 했다면 득실을 따졌을 때 이것이 뭔가 더 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노출한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런 비판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뭐 회의장 중에 뭐 다른 일, 본회의장에서 다른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은 의원들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진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인지하고 하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계속 뭐 그 전당대 이후에는 8월 18일 이후엔 진행이 될 거고 다소 조금 뉴스에서 약간의 외곽으로 가서 그렇지 이제 다음 달 혹은 10월 초만 돼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갖가지 의혹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들이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8월에 임시국회 첫날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달받고 살펴봤다. 세 분의 의견 한번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오늘 저 자리가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저 자리가 뭐였냐면 한층 더 강화된 노란 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저 자리였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인데요.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있을 그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는 표결 참가를 하고 불법 파업 조장법 이 부분은 예정대로 표결에 참가를 하지 않을 그런 논의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어요.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 이주영 두 사람만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기웅 부대변인 이제 화면을 바꿔볼 텐데 아까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통상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배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 이제까지는 노조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법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를 그거를 알아내서 그거를 개인에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파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파업을 했지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의 어떤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조선소나 자동차 같은 사업에는 하청이 많습니다. 근데 하청업과 그런 어떤 쟁의 관련해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백 개, 수천 개에 되는 원청과 하청과 원청이 파업을 노사 관계를 쟁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근로 조건을 어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파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로 조건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소위 말해서 경영자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는 법, 불법 파업 조장법.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친기업법이다.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 부원장님. 네. 여기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혹은 한국무역협회는 아예 이거 국회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친기업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골자가 두 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진짜 사장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운데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그다음에 특수노동자들, 파견 노동자들, 영역 근로자들 이들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가운데 있는 중간 사장들, 바지 사장들은 힘이 없어요. 해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특수노동자라든가 다른 어떤 근로자, 소외돼 있는 분들이 진짜 원청 사장과 대기업과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근로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테이블에라도 앉혀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파업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맞게 조금 늘려보자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마저도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는 어차피 또 거부권 신청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폐기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저희가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을 때는 조금 협의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법적인 거는 이제 김기웅 부대변인이나 강성필 부위원장 설명하셨으니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에서 이걸 개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 근데 이제 거부권을 염두에 뒀다면 뭔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수위가 낮춰서 해야 여야의 협치도 있고 하는 건데 더 세게 하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또 행사할 때만 해봐라. 이런 게 본회의 통과하는 의도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잘 몰라서요. 구자능 변호사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업 조장법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것이 더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가 최근의 논의가 아니에요. 길게는 한 20년에 걸쳐서 왔었던 논의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게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수 의석까지 점하고 있었지만 통과를 안 시켰던 거는 경제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은 정권마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저해하기
반대하기 때문이고 원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안이 많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응해서 기업과의 권리도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파업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 파업을 하면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만한 그런 기물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영업을 정지시킨다. 이럴 때 기존 법에 의해서도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줬습니다. 근데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번에 면책을 하는 조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국제 권고에 따라서 그 정당한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것까지 면책을 시키니까 문제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정당하지 않은 것도 면책을 시키고 정당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른 것일 때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노조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면책을 시키고 예.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불법적인 경우이더라도 다시 또 개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만 청구가 인정되고 그리고 다시 또 그때 넘어가서도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한 제약을 가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사용자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 끄집어 오면은 다시 또 전부 면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역대 정권에서 동일하게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원칙을 흔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이 친기업적이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사실 기업 생태를 좀 괴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서 이건 통과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알면서도 더 강하게 해서 지금 갖고 온 것은 거부권을 유도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테고 이런 도돌이표 여부를 떠나서 여기 일단 재계에서도 대통령이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까지 그 부분이 좀 더 눈에 띄는 조금 다른 장면일 텐데요.